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대 중반의 대한민국 맏며느리입니다. 제 사연으로 우리나라 며느리들을 다 일반화시킬 생각은 없지만 하도 하소연을 할 것이 많은지라 이 지겹고도 답답한 며느리 인생을 탈피하고 또 고발하고자 하는 마음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거나 상황을 가하고 있는 사람이 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씩씩하게 써보려 합니다. 한 살 연하인 남편과는 젊은 적 햄버거 가게에서 알바를 하다 만났어요. 남의 돈을 벌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일하면서 밥 한 끼 챙겨 먹거나 잠시 쉬어보는 게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를 말입니다. 당시 막 붐이었던 햄버거 가게에서 바쁘게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 함께 일하던 크루들이랑은 정말 오래도록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지낼 만큼 당시 참 각별하게 지냈었는데요. 특히 남편은 저와 같이 일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에 속하는 편이었고, 그래서 둘이 매니저 일을 자처하며 꽤나 대화를 나눌 일들이 많았습니다. 뭐 자꾸만 머리만 떼고 부딪혀가다 보니 금방 또 친해질 수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그러다 남편은 저보다 먼저 취직을 해서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저는 당장 어디로 취업을 할지 자신도 없고, 앞날도 까마득하며 몇 년을 더 그 햄버거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동생이 하는 쇼핑몰 일을 도와주겠다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여전히 동생이 잘 키워나간 덕분에 저도 덩달아 동생 옆에서 일을 도우며 용돈벌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지만 제가 막 쇼핑몰 일을 동생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딱한 시선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허투루 사업을 알지도 못하는 여자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걱정이 참 많으셨고, 그때는 뒤늦게야 남편에게서 고백을 받고 막 사귀기 시작했던 때였는데, 남편의 부모님께서는 저희가 결혼 얘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었는데 미리부터 저희 사이를 반대하면서 쓴소리를 자주 하셨어요. 허구한 날 삐삐를 쳐대면서 집에 오란 잔소리를 하던 어머니셨고, 괜히 옆에서 어머니를 거들면서 자리 잡고 결혼할 사람을 만나야 할 놈이 애먼 연상의 여자를 만나서는 이상한 길로 빠지려 한다면서 저를 무슨 사탄 취급을 하며 반대하는 아버지까지. 참 저에게나 남편에게나 그 당시 시부모님은 끔찍한 대상이었습니다. 설마 이분들이 내 시부모님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저는 난 너랑 절대로 결혼 안 해. 너네 부모님이 무서워서라도 안 해. 그러니까 결혼 생각 있는 거면 하루빨리 우리 헤어지고 각자 다른 짝을 만나자. 라면서 남편에게 여러 차례 저한테 필요 이상의 감정을 가지지 말란 말을 해댔고요. 그러면 남편도 응, 나도 너랑 결혼은 안 해. 우리 부모님이 너 정말 싫어하셔. 라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씁쓸하게 제게 대답을 하곤 했죠. 그랬던 저희가 결국은 이 결혼을 해버리고 만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사고를 쳐서 임신을 해버리고 만 것이었죠. 죽어도 너네 부모님하고는 잘 지낼 자신이 없다며 나와 내 동생이 꿈을 가지고 시작한 우리의 직업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진짜 가족이 되기도 전부터 나를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면서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하셨던 분들인데 진짜 가족이 되면 더한 짓도 하지 않으시겠냐면서 그때 남편을 붙잡고 겁도 없이 애를 지우자면서 얼마나 울고불고 했었는지. 그때만 생각하면 저는 정말 인생이 완전히 쫑이 나버린 사람처럼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낙태를 주장하며 정신이 나간 채 살았답니다. 하지만 옆에서 남편이 절 든든하게 그리고 묵묵히 지켜봐주면서 결국은 저희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이 애를 어떻게 가지게 된 아이인데 우리 부모님이 싫다는 이유로 죄 없는 애를 죽이려 해. 라면서 남편은 급기야 결혼을 하자고 저를 책임져 줬고요. 그 덕에 저는 유산을 하지 않은 채 온전히 애를 뱃속에 품은 채로 이 집안에 시집을 와버렸네요. 제 인생의 가장 모질이 같고 대책 없었던 실수였죠. 시집을 오고 나니 한동안은 제가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시부모님께선 딱히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지 않았을 뿐 때 되면 먼저 연락을 해야 하는 게 아랫사람 도리라고 혼을 내기도 하셨고, 같이 명절에 찾아뵈었을 땐 짐가방을 제가 아닌 남편이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아들 무거워서 피곤하겠다. 오는 길에 얼마나 지쳤을까 하면서 고작 5kg도 안 나갈 그 짐가방을 가져다 들고는 거실바닥에 내팽개치는데 욕 나오는 거 그냥저냥 임신한 내가 참아야지 어쩌겠냐는 마음으로 도 닦듯이 모른 척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넘기다 보니 시부모님도 제 반응이 그리 재미가 없으신 건지 딱히 마음에 많이 거슬리고
화가 날 정도의 시비를 걸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저도 웬만하면 며느리 노릇 잘 해보면서 오히려 이 기회에 아이를 낳고 나선 시부모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겠다며 잘 해드리려 노력을 했고요. 아이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을 하고 나서도 동생의 일을 여전히 도와주면서 남편을 내조하고 내 딴에는 돈을 벌어오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고 또 나름대로 쇼핑몰 일을 하다 보니 내 옷가짐에도 신경을 써서는 잘 꾸미고 다닌 터라 남편도 참 좋아라 했는데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절 바라보는 걸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손녀는 예쁘다고 자기 아들을 쏙 빼닮았다면서 좋아라 하셨지만 왜인지 제가 딸을 데리고 시댁에 가면 넌 일이 안 바쁘니? 가서 일하고 돈이나 더 벌어오지 뭐 좋다고 여기 와서 나랑 네 시아버지랑 같이 있겠다 그러니? 라면서 저를 도로 집으로 가도 된다며 말을 꺼내기도 하셨습니다. 얘는 혼자 그 안에 두고 말입니다. 한두 번은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소리라고만 생각했는데 점점 그 정도가 빈번해지니까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제가 시댁에 가서는 아이랑 놀고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셨단 거 말입니다. 자기 아들은 회사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 며느리는 팔자 좋게 이해랑 시댁에 와서는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었죠. 제가 시댁에 가면 먹을 것도 애초에 잔뜩 사가져가고 가서도 요리부터 시작해 시어머니가 아침에 미리 해놓지 않으신 설거지까지 포함해서 웬만한 일이란 일은 내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눈에 저는 그저 눈의 가시였기 때문에 뭐든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점들은 제가 어떻게든 아이를 보면서 그리고 제게 잘해주는 남편을 보면서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시댁에 좀 덜 가고 일이 바빠졌던 핑계를 대면서 어머님 소원대로 바쁜 며느리인 척을 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초반에 아이 출산과 더불어 시어머니로부터 눈칫밥을 호되게 먹은 후로는 제 딴에 시댁 가는 걸 조심스러워하면서 온전히 저와 제 가족들을 향한 시간을 더 쏟아본 채 살았어요. 2년 반 후 둘째 딸을 또 낳았고 그 후로는 완전히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마음처럼 쉽지 않아 저희 친정엄마를 불러다가 육아를 좀 맡겨놓으니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쉽사리 연락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엄마가 혼자서 아이들을 보고 계신 집에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다가 당신이 뭔데 거기 있습니까? 라고 싸가지 없이 물어본 시어머니 말에 저희 엄마가 육두문자를 쏟아내며 내 딸내미가 애 낳고 일까지 해야 하는데 그럼 내가 와서 육아라도 도와야지. 네가 뭔데 사돈한테 당신거리면서 딸 집에 왜 있냐고 물어봅니까? 라고 맞받아치니 잔뜩 겁먹고 쫄아서는 죄송하다는 사과도 못하고 전화를 후다닥 끊어버렸다 하더군요. 예상치 못한 엄마의 선제공격으로 시어머니는 다시 쉽사리 저희 집으로 전화를 하지도 연락을 하지도 못하셨고 괜시리 저희 남편한테만 따로 연락을 해서는 뭐라 궁시렁거리긴 했다는데 남편이 전부 다 전달해주지 않고 그냥 자기 엄마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단 말만 하면서 잘 풀어보라고 말을 하길래 그럴 만한 짓을 하셨어 라고 대꾸를 해서는 시어머니 말을 입 밖으로 다시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영영 저는 시어머니의 불필요한 잔소리와 시비를 더 이상 들어줄 필요도 없이 시어머니를 나가 떨어지게 했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3년 만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는 상황이 완전히 급변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저도 일을 하니 집에서 그냥 있으면서 집안일과 동시에 아이들까지 돌봐줄 수 있는 사람 하나가 있으면 좋지 않겠냐면서 시어머니가 먼저 합가를 제안하신 겁니다. 저는 당연히 소름 끼치도록 합가가 싫었고 죽어도 시어머니와 한 집안에서 매일같이 얼굴 보며 살 수 없다고 바락바락 우겨댔는데요. 남편은 좀 다른 듯 했어요. 가뜩이나 시아버지도 하필 시어머니가 동네 친구분들과 온천여행을 가신 사이에 집에서 혼자 주무시다 죽음을 맞이하신 바람에 이틀이나 지나 시신을 발견하고선 뒤늦게 화장하고 장례식 치르고 남편은 아버님 옆에서 임종조차 지켜드리지 못했다면서 반 미쳐버렸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자기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며 죄책감에 울고 불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마지막 남은 어머님까지 그렇게 혼자 살다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앞선 건지 남편은 반드시 어머님을 함께 모시고 싶어하는 눈치였죠. 결국 거의 3달 동안은 남편과 매일같이 입씨름을 하고 중간에 남편이 가출도 하는 등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떠올려 보자니 우리가 그 시기에 싸우다가 급기야 이혼을 할 뻔했던 적이 우리의 열 손가락이 넘어갈 만큼 많았던 것이 생각이 나서 머리가 갑자기 지끈거리려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세대를 싸우다가 결국 제가 두 손 두 발을 들어버렸고요. 확실하게 시어머니가 집에 오면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을 수 있도록 나한테 시비를 걸지 않도록 중간에서 역할 잘 하라는 확답을 여러 차례 받아낸 끝에 시어머니를 모셔왔어요. 저로서는 정말 큰 결심을 한 것이었고, 이 결심에는 온전히 남편을 위한 저의 배려뿐이었었기에 혹여나 시어머니가 집안에서 저하고 감정 싸움을 하며 문제를 일으키거나 절 힘들게 할 시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올 작정도 했죠. 그런데 다행인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혼자가 되고서 철이 들어버리신 건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저하고 참 잘 지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봤자 대화를 잘 나누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일이 없었던 것뿐이지만 뭐가 되었든 저로서는 감사한 일이었죠. 제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아이들을 정성스레 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어린이집을 보낸다거나 숙제를 시킬 때 친정엄마를 부르지 않아도 되었고요. 직접 요리를 하셔서 퇴근하고 집에 온 저희 부부한테 밥상도 내어주시니 살기 편한 점도 분명 있었습니다. 이대로 어머님이랑은 마찰만 없게 잘 지낸다면 서로 윈윈하면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도 싶었습니다. 결국 우리도 가족이니까 결국은 가족들끼리 서로를 더 챙겨주면서 함께 공존해가는 것처럼 저희 사이도 그렇게 될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요, 시어머니가 저랑 좀 같이 살면 친해졌다 생각을 하긴 했는지 친해지고 나서의 태도가 예상했던 것과는 반대로 좀 무례하고 짓궂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몇 달 정도는 서로 눈치를 보듯 언행에 조심을 기울이는 듯 하더니 급기야 한 번은 제가 좀 힘드시지 않냐면서 어머님 먹고 싶으신 것을 주말에 차려드리겠다며 말씀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날 전 무슨 생일상을 차리는 줄 알았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듯 많은 양의 음식들을 차려달라고 하더니 본인의 여동생들부터 시작해서 도련님네, 아가씨네, 그리고 하다하다 이전 살던 동네의 이웃들까지 초대를 하셔서는 저희 집에서 숙박까지 하게 하고선 그 음식들을 저보고 다 차려내게 하셨어요. 기껏 밥 한 끼 차려드리려고 한 저의 의도와는 달리 음식값으로 돈은 돈대로 깨졌고 쉬는 주말에 제대로 쉬기는커녕 손님 맞이에 음식 준비를 하느라 정말 뼈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다하다 어머님의 고향 지인분들은 주말이 지나 서울 구경까지 하시다가 저희 집에서 숙박을 그 주 수요일까지 무상으로 하곤 지방으로 도로 내려가셨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남편까지도 화가 나서는 이렇게 손님을 상의도 없이 무작정 부르면 어떡하냐면서 언성을 높였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시어머니를 옥죄고 있던 목끈이 풀리기라도 한 듯이 어머님이 저를 향한 계매너는 끝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는 아이들한테 신경을 쓸 일이 없어지니 그러려니 하겠는데 필요 이상으로 저를 닮은 둘째 딸을 차별한 채 첫째 딸만 예뻐하셔서 애가 눈물바람으로 저를 찾아오게 하기도 하셨고 저나 남편이 없는 사이에 집에서 그냥 푹 쉬기만 하시느라고 집안일은 까딱도 하지 않은 적이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일하시는 아주머니를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또 그건 죽어도 싫다고 하시더니 차라리 그 돈을 자신에게 주면 자기가 집안일을 제대로 해보이겠다면서 의지를 다지시더라고요. 애초에 우리 집에 합가를 할 적의 조건이 저와 남편이 없는 사이에 살림을 돕고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이었는데 그때의 조건은 싹 다 머릿속에서 리셋을 해버리신 듯 했습니다. 참 뻔뻔한 그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었죠. 하지만 결국 못 이기는 척 시어머니께 제가 직접 용돈까지 얹어드리면서 살림을 부탁드렸고요. 시어머니는 아니나 다를까 돈은 돈대로 받아먹으면서 결국 살림은커녕 오히려 저 보란듯이 집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는 네 새끼들이 그랬다 라면서 애들 탓을 하기 바빴어요. 이런 식으로 저 보란듯 제 속을 썩이는 시어머니와 꾸역꾸역 참아가며 살던 중 마음의 병 때문인지 저는 2년 전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급하게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아 암덩어리를 제거할 수는 있었지만 제 몸은 급격하게 약해져갔죠. 재발이 언제 될지도 모른다고 하고 그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서 그런지 제 정신력도 너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제 몸뚱이 걱정이 참 많이 되었는데요. 그 바람에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는 집에서 아이들과 온전히 휴식을 좀 취해보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정말 집에서 휴식이 도저히 취해지지가 않더군요.
바로 시어머니 때문에 말입니다. 쉬고 있는 저를 보면 내 아들은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라면서 들고 있던 물건이 있으면 저 들으라는 식으로 일부러 틱틱 던져버리고 문은 가슴이 철렁할 정도로 쾅 닫아버리고 제가 앞을 지나치기라도 하면 속에서 깊은 한숨을 쉬면서 저 들으라는 식으로 땅에 꺼져라 숨을 내쉬니 저는 정말 옆에서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조이고 주근함이 제 발에서 꿈틀거리기까지 하는 역겨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술 후 몇 달 동안은 제 몸이 빨리 회복되지가 않았던 덕분에 제 몸 추스리느라 시어머니의 이러한 만행들을 그냥 다 묵인하고 참았는데요. 제가 참은 게 화근이었는지 시어머니 행각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서는 급기야 저희 딸들한테까지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작은 딸에게는 뭣도 모르고 학교 끝나서 집에 들어온 죄밖에 없는데 너는 네 엄마를 닮아서 유방암에 걸릴 테니 지금부터 관리 잘해라. 라면서 아예 밥을 주지도 않고 굶겨버린 바람에 한창 자라나는 애가 할머니 귀에 눌려 무서운 나머지 저한테는 아무 티도 못 내고 밤까지 쫄쫄 굶다가 큰애가 제게 일러바쳐서는 제가 그날 정말 시어머니랑 한판을 제대로 떴습니다. 감히 내 자식한테 앞으로 살 날이 천리말리 남은 아이한테 유방암이 걸린다는 개소리를 짓거린 것도 모자라 밥을 굶기냐면서 당장 나가 길거리에서 뒤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말라며 남편이 옆에서 말리건 말건 네가 그러고도 이 아빠냐? 네 새끼가 그딴 소리를 들었는데도 이 와중에 네 엄마를 두둔하고 싶냐? 라면서 남편까지 떠밀어 집에서 내쫓았고요. 결국 그날 남편이 싹싹 빌면서 시어머니까지 제 앞에 와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게 만든 바람에 제가 어찌저찌 밤이 늦어 사과를 받아들이고야 말았는데요. 그때부터 한동안 또 잠잠하더니 올 초에 다시 한번 주둥이가 근질거렸는지 결국 제 딸과 저를 다시 한번 욕보이셨습니다. 매번 봐주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제 딴의 어른이라면서 한두 번 봐주고 약한 마음이 생겨버리더니 결국 제 죄 없는 둘째 딸까지도 그 피해를 떠안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올해 들어서 다시 병원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도 꾸준히 받았고 초기 제거를 했지만 재발될 확률이 높다고 해서 항호르몬 치료도 함께 병행하며 약을 꾸준히 먹어왔는데 최근 들어 기력이 너무 떨리고 또 수술한 부위의 반대쪽 가슴에서 멍울이 지는 듯한 게 너무 불안하여 재검을 받았거든요. 그리고는 결국 재발이 되었다는 결과를 확인하고는 수술 준비를 하면서 집에서 다시금 휴식기에 돌입을 했고요. 그런데 이놈의 시어머니는 제 암에 유발되었다는 소식을 남편을 통해 듣자마자 싸우지 말라고 말을 한 남편의 의도와는 다르게 집안에 암 환자가 다시 생겨난겨? 진짜 못 살겠네. 라는 한탄과 함께 저를 양껏 노려보는데 그 순간의 섭섭함을 정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력 때문에 화를 제대로 내지도 못하겠어 차라리 무시를 하자며 계속해서 무시를 했더니만 급기야 밥을 먹을 땐 제가 차려낸 밥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상 하나를 내어와서는 제 밥그릇과 수저를 그리로 옮겨놓고는 넌 따로 먹어. 양심이 없어. 암 환자가 멀쩡한 가족들이랑 밥상머리에서 겸상을 한다는 게 말이 돼? 네 암을 멀쩡한 시모한테까지 옮길 참이야? 라면서 제 병이 마치 전염병이라도 된다는 듯 역정을 쏟아내시며 천하의 경우 없는 년이라 부르짖는데 순간 지끈거리는 제 머리를 쥐어싸매며 그만하시라 말을 하자 남편이 저 대신 재빠르게 나서서 엄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식하게 굴어? 환자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라며 화를 내었는데 그 모습에 어머니는 저를 보며 봐라, 암 환자냐 하나 때문에 내가 자식이랑도 의절하게 생겼다. 암 환자가 뭔 벼슬이냐 이년아? 병 옮기지 말고 그럴 거면 차라리 얼른 뒤지든가 병원에 누우러 가든가. 왜 집에 있는 가족들끼리 이리 찝찝하게 만들어? 라며 남편을 대신해 화를 내는데 저도 모르게 들고 있던 그 작은 플라스틱 밥상을 쥐어들고는 밥그릇이 대굴대굴 굴러떨어지는 것도 무시한 채로 시어머니 앞에 다가가 시어머니의 낯짝에다가 쾅 하는 소리가 나게 찧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로 하면 또 저렇게 말대답을 하면서 암 환자, 암 환자, 그놈의 암 환자 소리를 하며 년년거릴 것이 너무 뻔했기 때문에 그 입을 막겠다고 저도 모르게 손부터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절대로 아이들을 체벌로 키운 적도 없었고 누구를 욕보이며 때려본 적도 없던 제가 감히 시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그 어른의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개소리를
더 이상 더 듣고 있어줄 자신이 없다며 손을 있는 힘껏 위로 치켜 올려서는 그 얼굴짝에다가 큰 소리를 내며 쥐어박으니 시어머니는 콧보를 맞으며 코피가 난다는 헛소리를 짓거리며 부엌 바닥에 주저앉으셨고요. 순간 저는 옆에서 저희 딸내미들이 잘했다며 엄마 옆에 와 할머니 좀 조용히 해 라며 소리를 질러준 덕분에 자식 둘만큼은 내가 기똥차게 키워낸 것 같다면서 놀라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던 남편에게 보란듯이 딸들을 칭찬해주며 우리 나가서 먹자. 도저히 집구석에서 저 옆에 내 얼굴 보고 밥맛이 안 난다 엄마가 라며 딸들을 데리고 밖에 나왔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어머니를 계속 집에 둘 생각이면 내가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살게. 어머니 얼굴 보고 어머니가 하신 말들 떠올라 도저히 맨정신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 유방암보다 네 엄마 때문에 정신병 걸려 더 빨리 죽겠다 내가. 라며 문자를 보냈고 전 아이들에게 맛있는 고기를 사 먹인 후 곧장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날 남편은 저한테 무수히 전화를 해대다가 결국 저와 아이들이 걱정된다며 친정까지 한밤중에 찾아왔고요. 저희를 데리러 온 남편을 보며 결국 저희 엄마가 사돈 무슨 정신병 있니? 정신병자야? 사람이 왜 그렇게 못돼 처먹은 거야? 라며 남편을 거의 사지를 몰듯이 바로 쫓아내 버렸고요. 결국 남편은 자기 엄마가 잘못한 것을 100번이고 인정한다는 말과 함께 남편 또한 제가 시어머니와는 함께 살 수 없을 것이란 판단을 해버렸는지 다음날 바로 자기 엄마를 신혼의 집으로 보내버리더라고요. 동선에는 곧 죽어도 맞기 싫다며 거절을 해버린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임시로라도 맡게 되면서 시어머니는 불편한 백년 손님인 사이가 있는 집으로 얼떨결에 가서 살게 되셨고 저는 그 사이 무사히 아이들과 함께 저희 집으로 도로 돌아왔습니다. 진심으로 남편이 자기 엄마의 막말에 대해 미안해하고 사과를 했고요. 저는 그것만으로 절대 분이 풀리지 않았다면서 당신 엄마를 내 앞에 무릎 꿇리기 전에는 당신이랑도 같이 살 수가 없다며 무작정 남편까지 집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남편은 한동안 신혼의 집에 가 시어머니를 설득함과 동시에 쫓겨난 채로 그 집에서 살았고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제가 이혼을 하자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신혼의 집으로 퀵을 보냈더니 그걸 보곤 이혼 서류를 완전히 찢어버린 채 시어머니를 끌고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어머니는 졸지에 아들의 눈치를 보며 제 앞에서 뭘 그런 걸로 이혼을 하려 하냐 라며 끝까지 사과는 못한 채로 자존심을 세우다가 제가 밥상을 다시 차려 들고서는 시어머니 앞에 다가가니 또 자기를 때리려는 건 줄 알고서 급하게 머리를 숙이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기 입이 지랄맞아 며느리인 제가 고생이 많았다고 너무 미안해서 저를 볼 낯짝이 없다며 한 번만 봐달라 하는데 그 꼴을 보고 나니 화가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렇다고 용서를 하는 건 절대 아니었고요. 사과를 받았으나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완전히 쫓겨나 버렸고 저는 다시 신혼의 집으로 돌아가시란 말과 함께 저희 집에 남아있던 시어머니의 물건을 싹 다 챙겨서는 집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남편에게만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니 남편은 고맙다고 시어머니를 놔둔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는 그 후 신혼의 집에서 지내며 시누이한테도 저한테도 말을 함부로 한 것에 대해 욕을 먹으며 옆에서는 사위의 눈치까지 보느라 완전 숨을 죽인 채 살고 계시다고 하네요. 저야 저 걱정되어 연락해준 시누이의 말을 통해서 시어머니의 소식을 간간히 접하며 알게 된 것이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조금 더 고생하고 눈칫밥을 먹어야 그 나이에 뒤늦게라도 철이 드실 거란 생각을 하며 전 시누이에게 좀 미안하지만 제 몸 다 치료되고 온전히 제가 시어머니를 용서할 때까지는 절대로 제 집안에 들이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할망구 정신 차릴 때까지 절대로 본체만체 하면서 투명인간 취급하며 나만 잘 살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